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까지 학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봇을 탐지하고 치팅들을 탐지해 왔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캡처를 이용해서 봇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해내는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AI냐 휴머이냐를 디텍션하는 기법을 게임이라는 도메인에 응용했다라고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래픽 아날리시스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구들은 네트워크단에서 트래픽의 변경을 줬을 때 또는 뭐 디스토션을 강제로 줬을 때 보시나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다른가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많은 연구 결과들이 유저 비헤이비어 아날리시스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과 봇은 행동 자체가 다르다. 사람은 좀 더 소셜하고 다양한 행위를 할 것이고, 봇은 자동으로 반복된 행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 사람과 봇의 행동을 분석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면은 이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적용한 기법들로는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 러닝들 기법들이 이용되고 또 뭐 단순한 통계를 이용해서 디텍션하는 방법들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동 로그를 분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무빙 패스 아널시스라는 거는 좀 독특한 방식이어서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즉 일반 이용자들 사람과 봇은 이동 경로상에서 보여주는 패턴이 명시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람은 좀 랜덤하게 그리고 이동하는 와중에 다른 이벤트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몬스터가 출현하면 거기에 약간 집중을 하느라고 원래 이동하던 경로를 늘 반복적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봇 같은 경우에는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장애물들이 나타나더라도 미리 지정한 최단 경로로만 이동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 옵저베이션 프루프라고 하는 거는 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사람의 마우스 인풋, 키보드 인풋과 같이 사람의 그 행위를 지엽적인 부분에서 관찰을 해가지고 봇과 사람을 구분해낸 예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장단점을 기술을 해봤는데요.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는 분석 속도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들한테 CPU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는지가 같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성능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좀 적용성 부분하고도 상호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로 우회가 불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로 탐지력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유저 비헤이비어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적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클라이언트 단에서 변경을 한다거나 뭐 서버의 로직을 강하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유저의 비헤이비어 로그를 분석을 해서 적시의 탐지를 원할 때 원하는 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회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종의 게임 로그 데이터도 동시 접속자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 빅데이터 분석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인프라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파일 단위로 분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생성된 로그 파일을 DB로 컨버전해서 저장을 할 것인가 또 게임 서버에 이미 남겨진 로그를 원격의 DB 서버나 파일 서버로 다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송해서 옮길 것인가 이 전송 시간 등도 고려를 하다 보면은 아, 필요한 리소스들이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상 성능을 보면은 정확도를 높이기 해 가지고 여러 피처들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이제 벡터의 양과 그 필드가 늘어나서 더 많은 메모리와 CPU를 분석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확도 부분은 상당히 여러 논문들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한 가지 알고리즘만을 가지고 봇을 탐지하지는 않고 두세 가지 이상의 알고리즘을 혼용해서 사용하고요. 더불어서 게임 보안 솔루션들에서 남는 로그들과도 같이 교차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경로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이동 경로만 추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로그들과 교차 분석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확도는 약간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이 고정 맵이 아니라 또는 고정 맵이라 하더라도 컨티뉴어스하게 또 심리스하게 맵 자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분석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던전인데 매번 맵이 랜덤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분석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탐지 알고리즘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동 경로 기반으로 봇을 탐지한다라는 게 봇 제작자들한테 알려지는 순간 우회하는 방법 역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약점이 있습니다. 트래픽 기반의 경우에는 장점이 있다면은 서버나 클라이언트의 별도의 수정 없이 네트워크 패킷 덤프만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트래픽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 룰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이런 조건에 해당되면은 이건 봇이라고 의심한다 라는 부분인데 봇의, 봇의 패턴과 사람의 그 패킷의 패턴이 좀 다를 수가 있다. 주기성이나 랜덤성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탐지 기법이 알려질 경우에는 손쉽게 역시 우회가 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휴먼 observational proof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 많은 연산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사람이 발생시키는 키보드 마우스 이벤트와 봇이 발생시키는 키보드 마우스 이벤트의 차이가 우선은 대단히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탐지 루틴이 노출이 된다면은 봇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마우스 이벤트의 인터벌, 횟수 이런 것들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유사하게 도리어 흉내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약점은 있습니다. 캡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했듯이 언제 캡처가 트리거 되냐에 따라 가지고 유저들을 이제 짜증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게임의 몰입도를 해치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증에 필요한 작은 그림만 안전하게 가로채이지 않고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적용이 의외로 쉬운 편이고요. 캡처 라이브러리들이 또 많이 공유가 돼 있는 상태여서 적용성에서도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다만 이제 유저들의 그 판독성, 사람의 판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캡처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낮추다 보면은 OCR 자동 인식 기능으로 쉽게 그 인식이 돼서 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게 그 방사형 차트에 표기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적용성이 높은 또 실제로 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들은 게임 로그 분석 기반의 유저 행동 기반 알고리즘과 HOP 알고리즘이 많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게임 보안이 얼마나 그 심각한 이슈인가 또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치팅을 하려고 시도 중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구글 검색어로 게임 보안 솔루션들의 이름들 또는 이제 난독화 솔루션들의 이름, 핵실드, 게임가드, 엑스트랩, 뭐 더미다 이런 툴들의 이름을 넣게 되면은 관련 검색어로 바이패스, 우회, 디세이블, 킬 이런 것과 같이 게임 보안 솔루션들을 우회하는 방법을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찾고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ot이라는 단어로 일단 검색을 하게 되면은 원래 bot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봇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거기 때문에 관련 추천어로 뭐 보안과 관련된 IRC bot이라든가 또는 뭐 본넷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된다든지 로봇 이런 것들이 검색이 돼야 좀 정상인데 대개는 추천 검색어로 게임과 관련된 단어들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와우라는 게임에 낚시를 자동으로 해주는 피싱봇, 그 다음에 아이온이라는 게임에서 동작하는 아이온봇, 라그나록이라는 게임에서 이용하는 라그나록봇, 뭐 이런 식으로 게임과 관련된 추천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보안의 또 다른 흥미있는 측면이기도 한데요. 게임 봇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장을 돌려서 아이템을 취득한 뒤에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YTN 기사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이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을 의뢰받아서 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을 했다라는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보안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장비가 비유를 하자면 장파파를 방어할 수 있었던 거는 적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이 딱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방법론이 제일 좋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막는 게 제일 좋다, 네트워크에서 막는 게 제일 좋다, 서버에서 막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모든 방법들을 칵테일로 섞어서 적용을 하는 기법을 택하되 우선 클라이언트 단에서 봇을 걸러내서 진입량을 줄이고 또 서버 사이드에서도 줄이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봇을 판단해내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에 기반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나 서버 쪽에 로직이 추가되거나 기능이 추가되면은 패치를 내려보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유저들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돼서 업데이트 트래픽에 관련된 비용을 회선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너무 잦은 업데이트가 발생할 경우에 유저들이 피로도를 느끼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에서 로그 분석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좀 장점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키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소위 이제 로우 키 프로파일로 유저들을 분류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러한 것이죠. 저 많은 봇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 디펜스 인 뎁스의 개념처럼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서버 단에서 골고루 분산 차단을 하는 것이 한 점의 실패,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게임 봇과 그 작업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